현재 페이지에서 서버를 돌려볼 거예요. 자, 단순하게 고 라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실 때에는 HTML 문서 안에 내가 쓰려고 하는 메인 페이지 기준으로 쓰면 되긴 하죠.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 고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싱크 같은 걸로 서버를 돌리면 최초 인지해야 되는 어떤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기준으로 서버가 동작을 하겠죠. 그 위치는 항상 이렇게 내가 써야 되는 문서들이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럼 여기서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주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저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싱크를 일부러 돌릴게요. 자, 브라우저 싱크로 동작을 했더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화면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인덱스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인덱스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나요? 네, 나중에 만드셔도 됩니다. 뭐든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new 파일 하나 만드세요. index.html 하나 만드시고 내가 써야 하는 메인 페이지가 무엇인지 찾아가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혜수님이 올리신 데이터에서는 메인이 얘겠죠. 대놓고 써있는. 이쪽으로 자동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덱스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코드 써놓고, 뭐 여기서 반응형이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대놓고 쓰겠습니다. 로케이션은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HTML 안에 있는 main.html로 이동하세요. 자, 이 한 줄이 끝이에요. 스크립트 코드를 통한. 그러면 index.html을 통해서 최초 인식하는 인덱스가 어디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main.html을 보내라 라고 수정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해당하는 페이지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닫고 여기서 접어놓고 보면 인덱스만 딱 보입니다. 오른 버튼 브라우저 싱크, 바로 이렇게 뜨죠. 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봤더니 사이트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거 광고구나 라고 딱 갈랐더니 광고에 올리자마자 원래 여기 이렇게 올렸을 때 나타나야 되는 아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존재를 해요. 제 생각엔 일단 코드 안 봤으니까 오퍼시티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퍼시티가 제로였다가 뭐 하면 해당하는 이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퍼시티가 1로 바꿔라 이지 않을까요? 유추는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유추고요. 두 번째 유추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요 영역이, 내비게이션 영역이 애초에 여기까지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디스플레이 논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논이긴 한데 보이진 않지만 영역 자체가 이만큼 끝까지 가 있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이 범위에 들어오면, 이 범위를 마우스 올리면 해당하는 아이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라 라고 했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경우가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찾아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에서 첫 번째 수정하셔야 될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되게 여러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수정하겠습니다. CSS를 불러온 상태였다면 전부 다 불러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요거 갑자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요거 확인부터 하죠. 찍어볼게요. 자, 봤더니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재밌는 코드로 잡혀져 있군요. 자, 블럭에 UL로 들어가 있고, 플렉스가 들어가 있네? 디스플레이 논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얍. UL 자체가 드롭 메뉴로 해서 만들었는데 디스플레이 논이 되어 있군요. 두 번째 경우네요.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게 해라 라고 했던 게 아까 봤더니 이만한 박스가 있네요.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내용이 나타나라. 첫 번째인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상황이네요. 자, 근데 이거는 코드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네요. 여기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여기 플렉스라고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HTML 코드에. 자, 이게 이제 플롯이라는 기능이 원래는 글자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위에 이미지가 올라갔을 때 그 이미지를 주변에 피해서 글자가 생기게 만드는 기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플롯 처리해도 되겠다, 아니 옆으로 나란히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을 배치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썼는데, 원래 해석상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플렉스예요. 자, 플렉스를 쓰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익스플로러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익스플로러에서 버전이 어디까지 호환되느냐 놓고 보신다면 9 버전에서는 플렉스를 전혀 호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아쉽게도 플렉스를 쓰시는 순간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9 버전에서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10에서는요, 그나마 10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 10도 버전 업 한 페이지와 업을 하지 않은 페이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플렉스를 전부 다 또 쓸 수는 없다라는 단점을 생겨요. 아마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8월 이후로는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렉스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익스플로러를 전 세계적으로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쓸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익스플로러가 쓸 거라서. 예. 그건 이제 물론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튼 플렉스를 쓰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익스플로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네, 여기 밑에 있는 라인이 하나 빠져 있죠. 익스플로러 구형 브라우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아쉬운 게 뭐냐, 그냥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 기준으로 띄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 줄을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자, 메타 태그를 통해서 엣지, 즉 비표준 브라우저의 경우는 가장 마지막 버전을 쓰세요 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댁에 쓰신 컴퓨터가 크로미움 엣지가 깔려 있다면은 처음부터 크로미움 엣지를 동작을 해서 쓰면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익스플로러를 쓰실 거예요. 누가? 대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해봐야 40대 중반 50대쯤 되시기 때문에 뭐 많이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엣지를 쓰는 게 아직까지 어색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냅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마지막 버전을 쓰게끔 해주세요 라는 언급을 꼭 해주십시오. 네, 아직까지는 플롯이나 인라인을 쓰시는 게 좀 더 낫고요. 인라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제약이 좀 더 있어요. 뭐 위아래 정렬하는 거라든가 사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일부러 대놓고 가운데 정렬을 하게 만들고 약간의 간격을 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또 플롯이나 인라인이냐 고민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간격을 살짝 둘 거라면은 인라인 써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플롯을 써서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플롯하고 플렉스도 배우실 거예요. 플렉스도 배워서 상황에 맞춰서 좀 쓰기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에서 자, 요거 한 줄 한 줄 조금씩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얘부터 봐야겠군요. 영어 아니죠? KO 최소 그리고 KR까지 쓰시는 걸 권장. 그냥 북한하고 구분 안 하겠어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한국어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에는 라보 아이콘 .ico라는 파일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ico라는 파일이 없나봐요. 제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있나 볼게요. 라보 icon.ico라는 파일이 HTML 문서 내에서 없네요. 그죠? 만들어 주셔서 써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사용하신 이미지 중에서 요거 하나 갖다 써볼게요. 제가 자, 요거 있구나. 자, 라보 ICO가 있네요. 자, 라보 ICO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럼 저거 그냥 바로 쓰면 되겠군요. 여기 있네. 그럼 경로 위치가 잘못됐군요. 경로 위치를 어디로? 나가서 img 안에 들어있는 파일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거 그럼 혹시 포토샵이 아닌 다른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최신 버전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포토샵으로 ICO 파일 저장하면요 안 나오더라고요. 에러 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안 썼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이 아닌 다른 파일을 이용하셨을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애플 기기에는 또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링크, 자, 파비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쓸 때 똑같은 아이지만 밑에 파비콘 쓰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에 맞게끔 코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ICO 파일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누구를? 파이어폭스에서도. 자, 일부러 여러 브라우저를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익스플로러도 아까 있었으니까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는 ICO 그냥 나와요. 자, 해서 파이어폭스도 띄워보고요. 잘 나오는 거 확인. 그 다음에 엣지는 이유 불문 나옵니다. 근데 아마 애플 기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터치 하시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기기에서도 문제없이 나오게끔 하시오라고 해서 ICO 파일을 그대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ICO 파일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포토샵에서 쓸 수는 없어요. 전용 어떤 호환하는 프로그램 쓰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포토샵으로 다시 열어서 png 같은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png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있는 이 데이터를 수정하실 거라면 여기 png로 바꾸는 게 끝이 아니라 타입에 들어간 x 아이콘을 png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온 애플 기기에서도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잡하죠? 사실 다 같은 건데 지원하는 기기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png가 없기 때문에 지울 건데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한 줄만 보시면 돼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타입 써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확장자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 들어가 있고요. 자, 보니까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CSS 폰트 페이스를 불러 오셨어요. 자,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밑에 CSS를 불러온 것처럼 CSS라고 하는 파일 자체는 뭐해라, HTML 문서와 분리시켜라,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CSS에다가 따로 문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폰트 파일을. 그래서 자, 라사 레귤러 .css라고 하나 만드시고, 저는 폰트라고 앞에 붙일게요. 자, 폰트. 그럼 이곳에다가 무엇을, 여기 있는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HTML 문서에서 들어있는 코드는 이제 CSS는 없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점점 슬러시가 아니라 현재 위치 기준으로 얘니까 점 슬러시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자, 점 슬러시로 바꿔서 적용을 하고 HTML 문서에서는 무엇을, 내가 쓰려고 하는 요소를 다시 적용을 해야 내가 원하는 서체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끝났고요. 그런데 서체를 이렇게 불러오면 되기는 하지만 웹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체는 엄밀히 말하면 TTF가 아닙니다. WOF, WFF2, EOT, 물론 이건 익스플로러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한글이 들어있는 경우는 SVG, 또 베이스 64라고 해서 혹시라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형식으로 SVG와 베이스 64는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특히나 쓰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글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서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TF라고 한 서체는 그럼 어디다 쓰는 건데요? 시스템에서, 컴퓨터 OS에서 사용하는 서체, 이 서체가 바로 TTF 또는 OTF라고 하는 확장자예요. 맥도 마찬가지예요. 맥도 옛날에는 OTF만 됐지만 지금은 둘 다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TTF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폰트 페이스로 불러왔을 때 된다고 해서 오케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늘 얘기하는 다른 브라우저들이나 또는 구형 브라우저들에서는 호환성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적용된다면야 뭐 TTF도 호환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형 브라우저는 특히나 안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사이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트랜스폰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랜스폰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곳에 기본적인 룰 체크하시고 어떤 식으로 불러와야 되는지, 베이스 64 아까 얘기하신 거, 그 다음에 TTF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으면 좋겠죠. SVG, EOT, 우리는 이거 다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는 영어밖에 없으니까
해놓고 폰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뭔지 모르니까 패스. 자, add 폰트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다가 사용할 서체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담아서 뭐 하겠어요? 변환을 시키겠죠. 시간 걸리겠죠? 다 했네? 양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됐네요. 자, 그럼 얘를 다운받아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CSS에 그대로 넣긴 양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별도로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내부에다가 아까 받으신 자료를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라사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쓱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서체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라사 폰트가 이렇게 생겼나봐요. 그러면 이 서체 라사가 적용이 안 된 거거나 아니면 아직 안 하셨거나 적용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니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쓰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CSS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쭉 엄청나게 길죠? 19번째 줄까지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 줄짜리가 어마무지하게 깁니다. 이게 베이스 64예요. 요 글 써있는 얘네들이 글자 한 개 한 개를 좌표를 찍어서 만든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불러오는지 대충 내용과 흐름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불러오셔도 되고 이름을 바꾸셔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라사라고 그냥 폴더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 안하고 HTML 문서에서 얘를 바꿔주면 되죠. CSS가 아니라 폰트 안에 들어있는 라사의 누구 스타일 시트 바꿔주시고 적용하는 서체 이름도 바꿔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될 텐데 파일 이름 똑같나봐요. 적용이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마찬가지 적용이 됐고요. TTF만 놓고 쓰시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TTF 파일은요 웹에서 쓰는 폰트가 아니에요. 컴퓨터 OS에서 쓰는 폰트예요. 자, 그 다음에 CSS 파일을 볼게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리셋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자, main.css를 열어봤더니 여기다가 모두 다 한 번에 계속 하나하나 쓰셨군요. 자, 그렇다면 바디가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UL이 먼저 있네요. 뽑아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UL의 패딩과 마진을 적용해라 라고 대놨으면 리스트 스타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UL이 또 있네요. 하나의 UL과 또 다른 곳에 UL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중복이 되어 있죠. 하나의 파일 안에서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A를 뜯어서 붙여놓고 리스트 스타일을 옮겨놓고, 그럼 UL이 있다는 얘기는 OL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찾아볼까요? OL 어딘가에 없네요. OL은 아예 사용을 안 하셨나봐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컴마 OL, 사실은 li까지 적용하셔야겠죠. 자, 뿐이 아니라 얘네들 뿐이 아니라 바디 들어가는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이라고 쓰셨어요.
사실은 제로제로에 들어가는 블랙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 스타일 자체가 그런 배경의 느낌을 쓰고 싶어서 하신 거라면 뭐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블랙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보다는요 변수를 이용해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코드 네이밍을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야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 쓰는 거, 내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썼는지 수정이 좀 더 용이해요. 별거 아니지만. 자, 그럼 이걸 하시면서 계속 디자인하시고 안 된 거 적용하시고 안 된 거 수정하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자, 일일이 하나하나 하시는 거 되게 나쁜 게 아닙니다만, 가급적 리셋 CSS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시간적인 소모가 좀 덜 하거든요. 꼭 제가 했던 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아니고 유명한 거 갖다 쓰셔도 돼요. 뭐 보일러 플레이트나 아니면 노멀라이즈. 자, 노멀라이즈 CSS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얘 가지고 쓰셔도 돼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쓰시고, 얘를 아이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덜 부담되고 좀 더 빠르게 웹 작업이 가능해요. 보시면 똑같죠? 틀어지는 거 없죠? 이미 다 혜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조금은 시간 손해가 덜 하다는 거죠, 씀으로 인해서. 자, 겸사 같이 얘기를 하자면, 현재 페이지로서는 CSS의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셔도 관계없는데, 시간이 지나시면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서버 페이지까지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드셔도 파일이 HTML 문서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럼 관련된 CSS 파일만 하더라도 10개가 우습게 넘겠죠. 왜? 노멀라이즈부터 해서 CSS 데이터 등등등등. 거기에 만약에 방향까지 들어간다면 CSS만 30개, 40개, 50개 넘어갑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오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영역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드디어 HTML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find, care, retail, discovery, about us 써 있습니다만 모두 대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요, 이 아이들은 모두 영어를 그대로 읽는 경우가 생각보다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ind 소문자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care product, 그 다음에 retail, discovery, about us. 뭐 이 중에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소문자로 쓰셔야 단어 자체를 읽어줍니다. 안 그러면 FINE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메뉴에 LI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대문자로 쓰려면, 자, 메인에서 메인으로 찾아가야겠죠. 쭉 메뉴 맞나요? 자, 메뉴군요. 자, 메뉴에서 LI에 들어있는 아이들인데 이 자리에다가 또는 이 안에 들어가는 A에다가
텍스트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소문자죠.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하시면 그대로 대문자로 바뀝니다. 읽어주는 건 이 단어 그대로 읽어주게 될 거고, 보이는 건 대문자로 해서 가독성이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과 함께 아까 보셨던 내용에서 이 부분 nav 호버라고 하는 써있는 이 아이가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 이제 조정할게요. 자, 클래스 nav 호버라고 써있는 아이가 얘랑 동일한 게 어디 있나? 자, 위에 있네요. 왜 이렇게 위아래가 다르지? 자,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높이 값을 오토로 주시는 거예요. 오토로 주시고 nav 호버라고 하는 아이는, 자, 이거랑 똑같아요. 사이즈가 사실 여기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head on 이 a는 뭐죠? 로고인가? 얘는 뭐지? 여기 있어야 될 아이들이 지금 여기가 있네요. 이건 나중에 수정하고, 자, nav, 자, nav 호버라고 하는 아이에 마우스 올렸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누가 나타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아직 밑에는 손이 안 가지만 올리면 여기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도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클래스 메뉴가 뭐가 이름이 조금 자, 얘가 지금 처리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수정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끔 이제 웹 디자인 기능사나 아니면 어떤 웹을 가리키는 분들이 제작하기 편하게 하려고 위에 목록 따로 짜고요, 아래 거 따로 짜게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혜수님이 짜신 것처럼 이렇게 위에 거 따로 아래 거가 따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쉽게 짜려고 짜는 코드예요. 쉽게 짜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가리키는데, 자, 해석상으로 보면은 아니죠. 왜냐면 fine 뭐 요 이름 너무 어려워서 fine 안에 퍼퓸이 있고 캔들이 있는 거고, 케어 프로덕트 안에 케어가 있고 리테일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위예요. 하위이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이 내부로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내부로. 자, 그래서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내용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여주신 내용은 이렇게 위에 상단의 내비게이션 영역과 그 서브 메뉴 영역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위 서브로 들어가는 내용에서 이 플로어가 아닌가? 퍼퓸인가? 이게 제목이고 이게 하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라는 역할을 해주고 그 하위의 내용이라는 역할을 해주게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를 제목이니까 H로 가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너무 막 큰 범위에 속하는 형태, 어떤 뭐 좀 더 디자인을 더 해야 되는 영역의 개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용상의 어떤 제목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 그 다음 것도 한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가 이게 가장 큰 제목이에요. 가장 큰 제목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얘를 뭘로 할 거냐라고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해야 되는군요.
얘까지 그냥 한꺼번에 하고 갈게요. 자, 엉킬까봐. 자, 이거 로고죠. 자, 로고는 따지면 이거는 저기가 없어요. 네. 아웃라이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맞춰줘서 H1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미지를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미지를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이트의 이름이 로고 img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미지는 로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아이긴 하지만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로고예요. 그러면 르라본지 뭔지 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이트 이름 자체를. 자, 얘는 그렇게 처리하고 끝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ALT 얼터네이트 기능 자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펜 태그로 클래스 블라인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것까지 다 해가 디테일하게 쓰시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라면 이제 그냥 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인지도가 아직 적다 높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향수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서 한글로 쓸 필요는 없죠.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하겠죠.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가 강조를 안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 강조까지 얘기한다면 점점 복잡해지게 되겠죠. 왜? 스트롱까지 붙여버리면 글자를 좀 더 강조해서 이 부분만큼을 목소리 자체가 톤이 달라져 버려요. 구분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부분과 그거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냥 한글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에 들어가는 부분과 검색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로 불러 오셨어요.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자, 이 아이들은 오른쪽 상단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덩그러니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 자, 저는 div를 하려면 div로 클래스 유저 내비게이션 이라고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짜야 되지 않나요? 얘네끼리 그냥 뭉쳐져 있다면 A끼리 그냥 쓰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간 이건 이제 파벌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리스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파와 그냥 A끼리 써도 돼도 문제가 없다. 쟤네들은 리스트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파로 나눠져 있어요. 개발자들끼리도. 저는 약간 중첩에 들어갑니다. 굳이 리스트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주의기는 해요. 단 그건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많다면 이걸 목록화 처리하는 게 낫다면 차라리 목록으로 해서 리스트를 쓰는 게 맞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링크 두 개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냥 성향 차이예요. 가급적이면 중간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하는데 좀 더 얘기하자면 저는 좀 리스트 쪽에 좀 더 가깝긴 하죠. 자, 여튼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 A도 마찬가지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스펜으로 블라인드 처리해서 해당하는 글자를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로그인입니다. 로자인 아닙니다. 그럼 ALT 아이콘 이미지가 아니죠. 유저 로그인.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A 태그는 익스플로러까지 얘기한다면 타이틀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지 구형 브라우저는 얘를 읽어줍니다. 원래 이 타이틀이 읽어주는 기능이 아닌데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고도 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쓰고 이 div 자체를 포지션으로 상단에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통째로 오른쪽 상단에 배치가 따로 될 것이고 로고는 왼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플러 레프트를 처리해서 만드시면 될 것이고 내비게이션이 가운데 들어가는지 아래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내용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펜을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 끝을 기준으로 내비게이션에 배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운데 있으면 이 끝에가 조금 비어 보일 거예요. 물론 여기에 로그인과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은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비어 보일 테니까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해본 거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결과물을 아직도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 얘가 제목이에요. 제목과 거기에 따라가는 내용들 얘네들이죠.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붙일 건데요. 자, 쭉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내용을 훑어보시면 자,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제목이고 얘네들이 그 하위 내용인데 뭔가 애매하죠, 형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목이란 뜻으로 DT로 감쌀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DD로 감쌀 거예요. 그럼 DT와 DD, 제목과 내용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시 한 번 더 감싸줘야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뭔가 2단계, 3단계 복잡하니까 이게 싫어서 제목 쓰시는 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럼 이 안에서도 다시 또 얘가 제목이 되고 얘가 내용이 된다. 그러면 또 얘를 DT를 잡고 DD를 잡고 하겠죠. 사실 코드가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근데 이걸 좀 더 줄이려면 H나 아니면 P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처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많은 고민이 되게 되는 게 어제 생각했을 때 H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범위가 되는 건가?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되고. 자, 그래서 혹시나 제 깃사이트를 와서 보신 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코드와 작년 코드와 재작년 코드가 달라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거 내용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DT 하나 기준으로 서브로 내용이 들어가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 UL을 기준으로 얘가 또 제목이기 때문에 따지면은 또 수정을 해줘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두도록 하고요. 퍼퓸 자체는 링크가 없나봐요.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있고요. 이 안에 li 목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겠죠? 뜯어서 이해 맞죠? 자, 양이 많아지면 헷갈려요. 넣고 A 자체를 DT로 얘를 DD로 감싸고 그러면 이 통째로 DL로 감싸 주어야 되더라.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건 고민해 보시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자, 뜯어서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dt dd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거 파인 거예요? 이 거예요? 자, 그러면 퍼퓸과 파인이 들어가는 거라면 파인이 어디 갔지? 캔들이 파인 저쪽 거라 그랬지. 그럼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dd 자체를 복사를 해서 뜯어가야 되구나. 처음에 들어가는 퍼퓸 거라고 했으니 이 안에 따로 dd를 두 개를 가든지, 각각이니까 각각 따로따로 가든지 하나 안에 집어넣든지 또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로 갈 것이냐, 여러 개를 갈 것이냐. 자, 저는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같이 묶어요. 자, 왜요? dd가 두 개가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dd가 두 개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해보니까 따로따로 dd를 해버리면 CSS나 JS 컨트롤 하는 게 또 불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시간적인 대비로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느낌을 어떤 빼려면 뭐가 더 나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는 한꺼번에 넣는 게 조금 더 나아서 저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드가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제목이고 얘가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죠 죄송. 제목과 내용, 제목과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또 다시 또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리스트로 묶든 뭐 다시 DTDD로 묶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샘플 하나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어디?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닷컴이 가장 유명한 곳인데 이 사이트에 코드를 되게 심플하게 있는 거 하나만 선택을 딱 해서 보면 되게 단순해 보여서 오 이거 괜찮은데 해봐야겠다 라고 찍어놓고 이 코드의 형태를 찾아보면 이미지가 있고 감싸고 있는 div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div가 있고 감싸고 있는 div가 있고 감싸고 있는 div 감싸고 언제까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얘구나. 어마어마하죠. 단순 보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밖에 없는데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얘도 누르면 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찾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위로 빠져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div로 표현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div는 사실상 의미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카드 하나만이라도 해석을 좀 담아주던지 아니면 여기 들어간 제목과 내용이라도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A, div 딱 두 개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저런 카드 섹션을 가끔씩 요즘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이 하실 때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코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해서 얘네들 따로 묶어줘야 된다 까지만 할게요.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UL 안에 li 정도로 해서 집어넣고 그냥 쉽게 하려고 li 한 번 더 감쌌어요. 자, 이 li 안에 한 번 더 코드를 집어넣어 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끝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자, 실제로는 있겠지만 리테일에서는 서브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DT로 끝나나요?
이런 경우엔 DT로 갈 필요가 없죠. 애초에 이걸 DL 잡고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럼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차라리 H가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H가 나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형식은 똑같이 갖추자. 자, 형식은 똑같이 갖추되 어차피 서브 D가 없다면 이거는, 자,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쉽게 하려면은 이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해당하는 DL에다가 네이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DL에다가 클래스 뭐 NAV라 썼으니까 NAV 뭐라고 쓸까요? 레벨 뭐 01 이런 식으로 써준다거나, 그 다음에 DT라고 하는 아이는 클래스, 자, NAV 타이틀 이런 식의 네이밍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물론 태그를 직접 선택하는 거랑 클래스를 선택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뎁스 선택, CSS의 뎁스 선택을 몇 번까지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많아야 한 3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4개? 2개에서 3개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통일된 클래스 네이밍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형식으로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감가성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죠. 그럼 이걸 똑같이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저는 그냥 이거 DIV를 할래요. 뭐 또 그렇게 가셔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사이트의 규정이나 형식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띡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 때 DD가 없으면 DT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나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다가 P라고 쓰는 것도 이상하고요. 당연히 어드레스라고 쓰는 건 더 이상할 거고, 또 뭐야? 뭐 H 쓴다고 해서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시고 꾸준히 고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일단 잠깐 쓱 지워놓고 뒤에 있는 아이들 드롭 메뉴들 어디까지야 이거 쭉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자, 실제로 얘는 뭐죠? 플렉스로 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NAV 호버라고 써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메뉴, 자, 쓸게요. 자, 일단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 윗부분에 한 대략 이 정도? 정확하게 위치를 찾기가 조금 힘든데, 이걸 여기다 썼던 이유가 위에 여기서부터군요. 자, 일단 H1은 플로어 레프트 들어갈 거니까 왼쪽에 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 NAV 호버 플로어 라이트로 일단 갈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잠깐 쭉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여기까지. 자, 들어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아이가 컨테이너의 콘, 자, 그것까지 지웠나?
다음에 어쨌든 조금 복잡해서 제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어디 들어가는 건지. 자, 그러면은 헤더 안에 H1 왼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제법 크군요. A 사이즈 왜 이렇게 크죠? 자, 688 안에 스팬 블라인드 자, 얘가 지금 여러가지 일을 해주는 것 같은데, 위쪽에 스트롱에 관련된 이야기도 뭔가가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뭔가 조금씩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코드를 그래서 조금 통일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라인드라는 기능도 일단은 없는 것 같으니까 쓸게요. 표시 애플로트 z인덱스 마이너스 1 가로가 높이가 오버플로 헤드. 네, 스팬 날렸습니다. 자, A는 들어갔고요. 자, A가 들어갔지만 A에 대한 사이즈가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H1도 조금 삐딱하게 틀어져 있어요. 이것까지 제대로 잡으시려면 H1과 함께 H1 안에 들어있는 A 자체를 뭐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시든 디스플레이 블록을 처리하시든 해서 잡아주셔야 조금 더 낮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 이외에도 이미지 자체가 지금 레프트와 얘네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클래스 로고가 거기에 의해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굳이 한다면 클래스 로고를 포지션을 줄 필요가 아예 없는 아이기 때문에 포지션 스태틱으로 그냥 기본형으로 돌려주면 탑이나 레프트가 아예 안 먹을 테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서 처리가 되겠죠. 포지션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자, 유저 내비게이션 사용자 부분 위쪽에 따로 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자, NAV 호버 부분, NAV 호버 부분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가, 자, UL 메뉴. UL 메뉴를 지금 플렉스를 걸어 놓으셨거든요. 플렉스 끄면은, 키면은, 자, 플렉스 메뉴.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 놓으시는 거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플렉스 빼겠습니다. 플렉스랑 같이 들어가는 거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사이즈를 주시고 처리하셨는데,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자동 옆으로 나열돼서 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이니까, 자, 플롯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메뉴는 애프터를 이용해서 컨텐트 라고 쓰셔야 제대로 된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이들은 li 안에 배치가 들어가겠죠. li들이 재미있게도 마진, 레프트나 패딩이 들어가 있나봐요. 자, 플렉스를 썼다면 사실 굳이 아닌데 없어도 사실 됐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겸사,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주고요. li들을 그 중에 퍼스트 첫 번째 있는 아이는 날려주셔야 큰 문제 없이 배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안에 들어가는 DL 그리고 처리를 할 건데, DL 보시면 마진이 있나 봐요. 마진 있을 필요가 없죠. 또 그러면 클래스 메뉴 안에 들어가는 DL에 대해서는 마진 없애주고. 자, 복잡한 거 다 건너뛰고, 자, 최대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뭐냐면 li 안에 dd 볼게요. 자, dd가 처음엔 보여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서 숨겨버릴 거예요. 그럼 위에 것만 보이고 밑에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dd에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맞춰주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저는 dt가 아니라 뭐 메뉴에다 올려도 되고요, 다른 거에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ddl 클래스 네임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얘로 가죠. CSS에서 클래스 메뉴에다가 또는 nav 호버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좋아요, 얘든 관계없습니다. 여튼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nav를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dd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죠? 마우스 내려볼게요. 똑같이 선택 가능하죠? 왜?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dd라고 하는 이 범주는 바로 이 메뉴라고 하는 영역 내부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dd라고 하는 이 아이의 높이 값을 제가 아까 뭐 했냐면 오토로 줬어요. 사이즈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그 영역이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마우스 올려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 마우스가 벗어나면 그제서야 사라지게 됩니다. 영역 여기까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처리를 해주신다면 컨트롤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